전 세계가 중국을 체험하고 느끼는 공통점. 그래도 미국은 신사였고 한국은 천사표 국가였구나. 스리랑카가 진심으로 마음 다잡고 한국과 상호오해로 지속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인도양의 섬나라이자 홍차의 나라로 유명한 스리랑카가 대한민국에 푹 빠졌습니다. 얼마 전 스리랑카 정부가 2023년 대입 시험부터 한국어를 정식 과목으로 포함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한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넘어 가장 닮고 싶은 나라로 대한민국을 콕 찍은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 경제력을 키워나가려는 스리랑카의 발목을 잡고 낭떠러지로 밀어넣으려는 추악한 나라가 있습니다. 시커먼 야욕으로 가득 찬 나라 중국인데요. 중국은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빌미로 스리랑카를 빚더미에 올려놓더니 결국 돈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반 시설을 빼앗아가는 막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한국은 스리랑카가 중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의 도움으로 서서히 중국과 거리두기를 시작한 스리랑카는 한국의 국경일을 자신들의 일처럼 기뻐하며 한국에 대한 무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거리에서는 스리랑카를 경제 파탄으로 내몰았던 중국이 또다시 스리랑카의 마술을 뻗치려 하는 충격적인 정황은 무엇이며, 이에 반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스리랑카의 새로운 희망을 전파하며 농가소득 증대를 이끌어낸 한국의 농업 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음악과영화, 그리고 드라마까지 전 세계는 지금 극심한 한국 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당연한 현상이라고까지 느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한류와 관련해 경이로운 기록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지난 2012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한국 드라마 대장금이 방영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장금은 99%라는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하며 그야말로 초대박 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 열풍은 현재까지도 이어지며 스리랑카는 한국에 무한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러던 스리랑카가 최근 한국 사람의 끝판왕을 보여줬습니다. 스리랑카 정부가 2023년부터 자국의 대입시험 과목에 한국어를 포함하겠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더불어 고등교과 과정에서도 한국어를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해 한국어를 집중 교육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중고교 과정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나라는 많았지만 대학 입시 과목에 한국어가 포함된 사례는 흔치 않았는데요. 이는 스리랑카가 얼마나 한국을 동경하고 있고 앞으로 관계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스리랑카는 최악의 경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5월 한국에 5,600만 원 차관을 빌리기도 했는데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데다가 국가 부채가 손쓸 수 없이 불어나게 되자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대체 스리랑카는 어쩌다가 경제 위기에 몰리게 된 것일까요? 충격적이게도 이는 중국의 검은 야욕이 부른 참사였습니다. 스리랑카는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하면서 2010년부터 중국의 대규모 차관을 빌려 한반토타 항을 건설했습니다. 한반토타 항 개발 사업은 약 6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 대규모 프로젝트인데요. 중국은 이곳에 약 1조 8천억 원의 차관을 제공해 항구와 공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상업적 이용이 저조해지면서 적자가 싸미자 결국 스리랑카는 빚더미에 올라앉고 말았는데요. 게다가 중국의 제때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반토타 함 지분의 80%와 99년간의 운영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것은 즉각 국제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안 그래도 중국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1대1로 참여국의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지원하고 이를 빌미로 경제 속국으로 만든다는 논란이 많았는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지금까지도 1대1로가 중국이 쳐놓은 채무함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런 만행을 두고 중국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스리랑카에 접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려놓은 큰 그림에 스리랑카가 당한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이 주장이 제기된 이유는 중국이 남아시아 지역 최대 항구인 한반토타 항구의 관리 운영권을 얻음으로써 중동과 유럽까지 연결되는 해양 실크로드의 거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한반토타항을 군사적 거점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의 NHK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검은 야욕이 스리랑카를 잠식하려고 하는 동안 한국은 스리랑카가 중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경제의 근간인 농업을 살리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 한류를 전파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1년 스리랑카에 우리의 선진 농업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농업기술개발사업 센터를 설립하고 몇 품종 개발 지원에서부터 양파, 버섯, 품종 개발까지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스리랑카 농민들을 위한 양파 품종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열대기후인 스리랑카에서는 마늘 재배가 불가능해 모든 국민들이 양념 재료로 양파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만큼 양파 품종 개발에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비가림 시설이 종자 생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스리랑카의 양파 자급률은 기존 30%대에서 80%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는 곤농업인들의 소득 확대로 이어졌는데요. 스리랑카 현지의 양파 재배 농가들은 일반 직장인보다 2배가 넘는 소득을 올린다면서 한국 농업기술 최고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에는 또다시 시커먼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중국이 또다시 스리랑카의 마술을 뻗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리랑카가 중국 1대1로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항만 개발 사업에 중국을 끌어들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AFP 통신에 따르면 스리랑카 정부가 최근 콜롬보 항구 개발 사업을 중국 국영항만 기업에 발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는데요. 해당 사업은 당초 일본과 인도 등이 공동 개발하기로 한 사업인데 스리랑카 정부가 인도와 일본 측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통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주도한 사람은 새롭게 정권을 잡은 친중 성향이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콜롬보 항구 개발 사업 참여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이 돈을 미끼로 스리랑카를 압박해 계약을 가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 언론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중국이 스리랑카에 제공한 5억 달러의 차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쳤는데요. 이를 통해 중국과 스리랑카의 차관 계약 시 중국이 스리랑카에 은밀히 제안한 이면 계약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 이면 계약이 바로 콜롬보 항구 개발 사업에 중국이 관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라는 압박이었는데요. 게다가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중국이 스리랑카로부터 운영권을 빼앗은 한반토타 항만의 99년 임차 계약에 대해 스리랑카가 재협상을 포기하겠다는 비공식적인 보증도 얻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한반토타 항 운영권을 중국이 영구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보도가 나가자 스리랑카 내부에서는 정부를 겨냥한 거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스리랑카 종교계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은 중국이 스리랑카 주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중국 식민지로 전락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버리고 한국과 손을 잡아 경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중국과는 너무도 상반되는 한국의 모습에 스리랑카는 더욱 한국을 신뢰하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키워간 것입니다. 심지어 스리랑카인들은 한국의 국경일을 마치 자국의 국경일처럼 기뻐하고 축하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지난 10월 3일 한국의 개천절에 맞춰 스리랑카 조묘 TV에서는 개천절 기념 영상이 방송됐습니다. 30분 분량의 영상에는 스리랑카 총리와 국회의장, 외교장관 등 최고 위급 정부 인사들이 출연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또한 유명 가수와 배우 등 문학의 저명 인사들도 출연해 대한민국의 개천절을 축하했습니다. 특히 스리랑카에서
경이적인 시청률 기록을 세웠던 대장금의 주인공 이영애가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우리 교민들에게 안부 인사를 건네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밖에도 스리랑카 해군 군악대의 애국가 연주가 방영돼 현지에 있는 한국 교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후 스리랑카는 조금씩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를 지독히 괴롭혔던 중국을 멀리하고 서서히 거리두기를 하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를 방증하듯 얼마 전 스리랑카는 중국의 잘못을 강력히 지적하며 외교 다툼을 벌였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유기농 비료에서 농작물 병해를 일으킬 수 있는 병원균이 발견되자 강력히 항의하고 나선 건데요. 세계 최초 완전 유기농 국가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모든 화학 비료 수입을 금지한 스리랑카에 중국이 저품질의 비료를 수출하자 이에 분노한 스리랑카는 비료 대금 지급을 중단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이에 중국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중국은 성명을 통해 스리랑카 언론이 자국의 기업과 중국 정부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한화 약 9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커녕 오히려 돈을 요구하는 치졸한 모습을 보인 것인데요. 이처럼 중국의 추악한 본성을 확인한 스리랑카는 이제껏 본 적 없는 강도 높은 대응으로 중국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스리랑카가 중국을 손절하기 위한 의미 있는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앞으로도 스리랑카가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에 힘입어 중국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영원한 탈중국에 성공하기를 바라봅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오랜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힘이 있으면 힘이 미약한 주변국을 도와주었지. 중국 떼놈들처럼 무고한 주변국 사람들을 죽이거나 강탈하지는 않았음. 한마디로 한국은 정의의 사도임. 기억의 고대 한국 역사에 제주도처럼 묘사한 부분이 있는데 제주도가 아니고 스리랑카라면 맞다고 주장한 것 본 적이 있음. 타밀어를 쓰는 인도 동남부 지역과 인접해 여기도 타밀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임. 한국에 이주한 고대인이 고대에 함께 살고 역사를 읽었던 기억이 역사서에 남아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안타깝군요. 스리랑카는 몇십 년 전부터 친한인 나라였죠. 제3세계에서 꽤나 발언권이 센데 북한 대사관이 없습니다. 추방 1대1로 때문에 반중 정서 높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한국의 인력 송출로 외화 벌어들여서 국가 운영 재정의 한 축으로 쓰려는 전략인데 스리랑카인에게 송출 인력에 한국어 구사력이 필수가 되니까 중국유 학습 과정에서 한국어 읽고 쓸 능력을 키우려는 것이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